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식사 점심 맛있게 했죠?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제5강은 선생님이 이 줌으로 강의 요약한 다음에 우리 카페에 올릴 테니까 꼭 이 5강까지 확인하고 공부해서 여러분 시험 잘 준비하길 바라고, 이 5강은 장애인과 인권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 10분, 15분 정도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용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권 여러분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외국인이든 혹은 내국인이든 국적이 있든 국적이 없든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지녀야 할 그저 천부적인 하늘이 내려준 천부적인 인권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인권은 여러분들 몇 가지 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성, 계급, 신분, 인종 상관없이 누려야 한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는 계급이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한다.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가 약간의 국가에 따라서 혹은 동일한 국가일지라도 그게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도 그죠? 조선 시대냐 지금 시대냐에 따라서 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편성이긴 하지만 그 보편적으로 누리는 그 정도는 약간 상대적이다. 하지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박탈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고유성, 인권의 3요소는 보편성, 상대성, 고유성, 요 세 가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 국제사회가 이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려고 상당히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해왔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노력 중에서는 우린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해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 되면 법제론 때 국제법을 배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통용되는 법들을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국제법의 형태 중에 하나가 국제조약이라고 해요. 국제조약. 이 국제조약은 뭐냐면 국가와 국가 간에 당사자가 되어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그래서 이 국제조약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해서 유엔이 만든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어서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장애인 권리 협약 이제 적용을 받는 그런 국가예요. 이런 장애인 권리 협약은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인권에 대한 조약이고요. 2006년도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협약이 통과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2008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9년부터 권리 협약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적용이 되게 되었어요.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가와 국가가 이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 예를 들면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장애인 복지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법은 아니지만 국가와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서 사인한 국제조약, 이 장애인 권리 협약과 같은 국제조약은 장애인 복지법과 같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006년에 만들어진 장애인 권리 협약을 2008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2009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이제 발효가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이 장애인 권리 협약이 시행된 15년이 되는 해인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국제사회의 변화가 국내 사회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 유엔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1981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유엔에서 여러분들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유엔에서의 그 회의 결과를 우리나라도 반영해서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변하니까 대한민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를 하는 것처럼 얘도 되게 유사해요. 장애인 권리협약이 2006년도에, 그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장애인 권리 협약에 맞춰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요. 2006년도에 권리협약이 제정됐다면 2006년도 이후에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2008년도에 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차별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그죠?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차별하게 되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지 말아라. 시정 조치를 내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과태료, 벌금, 더 나아가서는 징역까지도 살 수 있는 살게 하는 그런 강력한 법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고 해서 대한민국도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기존에 있던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다양한 법들과는 여러분들 다르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침해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실효성이 있는 이런 법을 만들게 되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은 장차법이 시행된 지 여러분들 한 16년 정도 되는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차법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 장차법에서는 여러분들 장애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신체나 정신의 손상, 기능 상실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상당히 뭐랑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의 정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장애인의 정의를 상당히 의료적 모델에 기반했다. 손상과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에게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그 상태가 장애고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인이야. 그래서 기말고사 볼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은 사회적 모델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면 X예요. 원래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여러분들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다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장애의 개념을 장애인의 개념을 사회적 모델로 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다 명시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장차법을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장차법조차도 장애에 대한 개념을 의료적 모델로.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 장차법의 개념을 바꾸는 연구를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우선 장차법의 개념은 장애에 대한 개념을 의료적 모델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모델로 가야 한다라고 작년에 연구를 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좀 약간 움직이다가 올해 국회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국회로 되면서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지금 한 연구 중에서 기대되는 바는 뭐냐면 장차법을 개정해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지금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바꾸는 게 좀 나의 선생님의 또 하나의 미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장차법에서는 차별을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정했는데 첫 번째는 직접 차별이라고요. 말 그대로 장애를 이유로 그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당신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음식점에 못 들어와. 당신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취업을 못해. 장애를 이유로 직접 차별하면 직접 차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간접 차별은 뭐냐면 장애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차별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장애인에게 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요건을 적용해서 아주 장애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학교에서도 장애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시간을 주던가 아니면 시각장애인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좀 확대된 시험지를 주지 않고 똑같은 시험지를 주면서 시험을 봐라. 이거는 뭐예요? 장애로 관련된 직접적인 차별은 아니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간접 차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직접 차별보다는 간접 차별이 상당히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는 뭐냐면, 예를 들면 모든 건물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입구에 경사로가 없으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 경사로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 시설의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런 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거. 예를 들면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 임용 시험을 보는데 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점자로 관련된 시험지를 달라. 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점자나 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확대된 시험지를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해. 이런 것들을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 얘 또한 차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광고를 또한 차별이 뭐냐면 광고 내용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광고 내용이 장애인의 차별적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영어학원 같은 데에서 어떻게 많이 했냐면, 그러니까 이 벙어리 영어는 가라. 기머거리 영어는 가라. 이런 게 상당히 청각장애인들, 언어장애인들을 여러분들 상당히 낙인화시키고 평가 절하하는 시키는 이런 광고거든요. 이런 것들 다 뭐다? 차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의 동행인 혹은 대리자, 뭐 활동보조인이나 가족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장애인을 안내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공공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때 활동지원사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활동지원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동행인에 대한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다 차별이다.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대리자, 동행인에 대한 동승, 거부 참여, 거부를 반대하는 이런 것들도 다 차별이다. 이렇게 차별을 행했을 때 뭐를 할 수 있냐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장차법, 이 장애차별금지법을 장차법이라고 하는데 장차법은 뭐가 있냐면 그 장애인이 차별을 받잖아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진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국가 공공기관에게 내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나한테 좀 도움을 다오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진정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 돼요. 나 이 식당에서 차별받았어. 나 이 회사에서 차별받았어. 나의 차별을 좀 도와줘. 이렇게 진정을 넣거나 아니면 진정이 없어도 차별행위를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직권조사를 해서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란 말의 의미 뭐냐면 앞으로 이런 행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마.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한 그 행위자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데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 행위자가 여러분들 그거를 시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피해자가 다수인데 반복적, 고의적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하지 마세요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정명령조차도 안 들어. 그러면 3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너무 그 행위가 악의적이야. 반복적, 고의적을 더 뛰어나서 악의적, 악질적 상당히 그 피해가 너무 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여러분들 이 장애에 대한 이 차별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개인이 차별받은 장애인이거나 사람이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그런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인권위원회 결정을 해요. 뭘 그렇잖아 하지 마세요. 시정 공고를 내리거든요. 이 시정 공고를 내렸을 때 이 가해자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법무장관에 전달하고 법무부 장관이 말 그대로 시정명령을 내려요. 시정 공고에 대해서 말을 안 들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거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 원. 더 악질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다. 몇 가지가 인권인데 여러분들 5강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차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근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접 차별에 직면하는 것이고 간접 차별을 여러분들이 목격했을 때 인권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진정을 넣거나 아니면 그 간접차별을 하는 그 가해자에게 그죠 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차별의 유형, 차별받을 장애인이 어떻게 구제하는지요. 요 지금
그림에 난 권리구제 절차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하여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5강 내용이었고요. 하여튼 한 학기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 날 강의 한 5개, 발표문 5개, 20문제 시험을 잘 준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샬롬, 바이바이.